안녕하십니까. LCY 뉴스입니다. 요즘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이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4년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이름을 없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름만 사라졌을 뿐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권예은 기자입니다. 네, 권예은 기자입니다. 아동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하는 게 정서적 아동학대일 수 있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이름은 지워졌지만 시스템 중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한 대체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편집국장은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던 노랑봉투법과 같이 누군가의 고단한 삶에 이름을 붙이고 사회적 법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속보입니다.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권예은 기자, 지금 회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제277회 3차 본회의에 나와 있는 권예은 기자입니다. 이제 막 회의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은 가족 돌봄 아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1회 추경안에 따라 대전시 예산을 본 예산 대비 5.7% 증액된 6조 9,059억 원, 대전시 교육청 예산은 4.4% 증가한 2조 8,249억 원으로 의결됐으며 동의안 5건을 비롯해 모두 4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LCY 뉴스 권예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해 발표하게 될 대전대학교 아동교육 상담학과 아이들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차례대로 가족 돌봄 청소년의 사례, 정의, 현황, 문제점, 지원 방법,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느낀 점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돌봄 아동인데요. 정식 명칭은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입니다. 이 단어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년소녀 가장 또한 가족 돌봄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돌봄 청소년의 현황은 어떨까요? 먼저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관련 국회 발의 법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으로는 34세 이하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 지원 대상인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 법안, 24세 이하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 지원 대상인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세에서 34세 취약 청년이 지원 대상인 청년 자립 지원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될 법안으로는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인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진행한 실태조사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입니다. 표를 보면 가족 중 돌봄 대상자는 할머니가 299명으로 28.2%, 아버지가 212명으로 26.1%, 어머니가 207명으로 25.5%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서는 돌봄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돌봄 대상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겪는 문제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돌봄 문제입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들은 조사에서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그 외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문화여가 활동 관련, 기초생활 해결, 돌봄 자체, 정신건강 문제, 직장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경제 문제가 큰 이유로는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나이는 점차 내려가는 추세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더 큰 부담을 짊어지는 현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소년들은 일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가사부담 노동의 수행, 돌봄과 생계활동 등
돌봄의 부담 속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들은 이른바 시간 빈곤 상태에 놓여져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을 다 가족을 위해 쏟게 되어 꿈을 찾아야 하는 아이들이 지금 생계를 위해 공부보다는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영구적 빈곤의 악순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기연구원 CRI 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생계 문제입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들은 생계, 병원비, 돌봄 비용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6%로 돌봄 지원이나 취업, 심리상담 등 여타 복지 지원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 돌봄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돌봄 정보, 유급휴가나 휴직, 정당한 돌봄 보상 등을 제공받아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위탁 돌봄에 비해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지금의 가족 돌봄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회성 지원이 아닌 각 아동의 상황에 맞는 연속성 있는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가족 돌봄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표를 보시면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외부 지원으로 생계 지원, 돌봄 지원, 금융이나 사회, 여가에 관련된 지원, 상담 지원, 학습이나 취업 지원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혀 모름 또는 잘 모름이 76.4%로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의 사례로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등 최일선 현장에서 가족 돌봄 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이 발견되면 전담기구로 연계하고 1차로 초기 상담 및 주요 정책 안내, 2차로 개별 심층 상담 및 정책 연계와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며 이후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 제공되었는지 사후 관리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하반기 가족 돌봄 청년 유형별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발굴 및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시는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생계지원으로는 기하대책으로 가족 돌봄 청년 개인별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으로는 LH 서울지역 본부에서의 가족 돌봄 청년 중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교육 지원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태블릿 PC와 데이터 요금제, 금융, 재무교육 등을 지원하며 의료 지원으로는 효림의료재단에서 가족 돌봄 청년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가족 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정책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의 이야기고 아직 전국에는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끼리 기사를 보며 생각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는 돌봄 지원 방식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국내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미흡하기도 하고 정부의 법이나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찾아가도 10대, 20대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가 나서서 정확한 조사와 함께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체는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잘 모름이 대다수로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해 SNS 등이나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나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하며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된다면 더 많은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들과 돌봄 대상자들에게 목소리가 닿아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나 지원을 한눈에 보고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후원을 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뒤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법은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행 제도에서는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일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관심과 목소리가 오간다면 분명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에게도 저희가 고민했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홍보나 정책이 있었는데도 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그대로일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헷들의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발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